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나라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2021년 9월 대한민국의 3,000톤급 잠수함이었던 도산 안창호 함에서 미사일을 하나 쏴서 올립니다. 바로 현존하는 굉장히 강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데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운용하는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SLBM이 왜 중요하고 뭐가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한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SLBM의 사실 가장 큰 의미는 핵탄두를 실어야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은 야, 이거 군사력으로도 엄청나게 쓸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개발한 게 바로 원자폭탄, 핵폭탄이 되겠죠. 자, 그렇게 개발된 핵폭탄을 투발할 수단이 필요했는데 예전에는 폭격기에 실어서 이제 갔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히로시마에 이제 리틀보이를 B-19가 가져가서 이렇게 꿍 떨어뜨렸잖아요. 폭격기로 핵폭탄을 투하를 했더니 이게 가는 동안에 생존성의 문제도 있고, 또 핵폭탄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도 생존성에 문제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부담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핵폭탄을 투발하는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미사일에 얹혀서 쏘는 그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ICBM,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소련과 미국은 서로 미슬 레이스를 시작을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핵폭탄을 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각각의 미사일들은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겨난 개념이 바로 상호 확증 파괴 이론이죠. MED, 미친 이론,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증 파괴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핵미사일을 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얘가 쏘면 쏘는 게 확실해. 그럼 나도 쏴버린다. 나도 확증 파괴를 해버린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자, 그런 상호 확증 파괴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이 핵 공격 방식은 꾸준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전략 핵 폭격기에서 핵폭탄을 탑재하고 가져가서 이렇게 뚝 투하하는 방식에서 미사일에 탄두를 실어서 핵폭탄을 날리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물론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북한 열병식에서 봤지만 그 핵배낭 메고 다니는 놈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야포로 핵탄을 쏘는 경우도 있고, 뭐 전술핵이지만 그 다음에 핵지뢰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지만 어쨌든 모두가 다 이렇게 썩 효과가 좋지는 않죠. 그리고 발각돼 버리면은 제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진보된 방법은 결국은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서 핵탄도 미사일을 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목표물로 날아가는 건데, 핵폭탄을 직접 실어서 이제 거기에 날려보내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에는 ICBM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또 이게 항공기에 탑재가 돼서 ALBM이라고 해서 Air Launched Ballistic Missile, 즉 항공기에서 쏴서 탄도미사일로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해수면 밑에서 은밀히 있다가 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바로 SLBM이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사격 전에 탐지가 가능한데 SLBM만큼은 물 속에서 수중에서 쏘기 때문에 요거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SLBM의 개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는 이제 또 좀 2차 대전까지 거슬러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독일이 전쟁의 패색이 짙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독일이 개발했던 게 V1 크루즈 미사일과 V2 탄도 미사일이었죠. 이 V2 탄도 미사일이 개발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 V2 탄도미사일을 영국 본토, 영국에 깊숙이 날리기에는 사거리가 짧았어요. 특히 연합국의 보복성 공격을 가하려다 보니까 이 탄도미사일을 멀리 보낼 수가 없었는데, 이때 독일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얘네들의 이 광기 어린 무기였던 유보트, 이 잠수함에다 탑재를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보트에 V2 로켓을
실어서 대서양으로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이 연합국을 공격하고 영국 본토를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 프로젝트 이름이 테스트 스탠드 7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건 성공을 못했어요. V2 로켓은 성공을 했죠.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이 종료가 되면서 독일의 미사일 기술을 유심히 봤던 미국과 소련이 각각 미사일 기술자들을 가지고 오죠. 미국은 기술자를 데려오고 소련은 미사일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ICBM을 날릴 지하 사일로나 트럭에다 실어서 이동용 발사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육안 감시가 가능한데, 잠수함에서 쏘게 되면은요, 활동 영역이 바다일 뿐만 아니라 수면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지간해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소련 둘 다 이 SLBM을 개발하려고 혈안이 되게 됩니다. 미국은요, 최초로 폴라리스라는 SLBM을 개발을 합니다. 당시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무장은 그 전까지는 순항 미사일이 전부였었거든요. 근데 순항 미사일은 탄두가 작잖아요. 그래서 파괴력이 제한됐었는데, 탄도미사일에 달 경우에는 이 사거리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파괴력이 엄청 큰 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자, 서로 라이벌이었던 소련은요, 그 당시에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띄우죠. 이것은 당시 미국에는 충격이었는데요. 이 스푸트니크 1호를 띄웠다는 것은 ICBM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일단 우주 공간까지 로켓을 밀어 올리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주에서 다시 지상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소련의 ICBM의 모든 기술이 증명이 됐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런 탄도미사일의 기술이 이제 SLBM으로 가려면 지상에서는 단단한 지반을 바탕으로 해서 탄도미사일을 쏘다 보니까 발사 시에 여러 가지 제약은 없었는데, 잠수함이라는 것은 제한된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SLBM을 쏘려고 하면 진동이라든지 충격, 압력, 온도 등을 견뎌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제 투입을 합니다. 탄도미사일을 축소시키고 무게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함교만 늘려보기도 하다가 야, 이거 안 된다. 잠수함의 체급 자체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당시 디젤 잠수함으로는 조금 요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소련이건 미국이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엄청 큰 잠수함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생겨나게 되고요. 결국 냉전 시절에 서로가 미슬 레이스를 하면서 잠수함 플랫폼마저 커지게 된 겁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미사일이 핫 런치 방식이 있고 이제 콜드 런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핫 런치는 말 그대로 그냥 빵 쏘면은 그때부터 미사일 자체에서 화염을 내면서 고온의 압력과 폭발을 이용해서 이제 튕겨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이 이걸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몇 발 쏘고 나면 잠수함 수명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개발해낸 방식이 이제 콜드 런치 방식입니다. 잠수함이 엄청난 고온의 화염을 견디고 압력을 견디지 않아도 물속에서 잠수함으로부터 미사일을 해수면 위로 띄어 올리고 난 다음에 점화가 돼서 이제 날아가는 방식을 씀으로써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은밀성, 기밀성을 그 보장을 받으면서 사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들은 거의 다 콜드런치 방식을 쓰고 있고요. 2021년 안흥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발사장에서 SLBM이 남쪽으로 400km를 날아가서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을 했고, 우리의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사된 이 콜드런치 방식으로 해수면을 박차고 나와서 다시 부스터랑 메인 추진체까지 점화가 되는 이런 그 성공을 보였죠. 자, 이렇게 돼서 우리는 세계에서 8번째로 SLBM을 개발을 했고 7번째로 SLBM을 보유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번에 잠수함에서 발사했던 SLBM의 능력, 여기에 플러스 핵탄두까지 언젠가 장착을 하게 된다면 중국, 일본,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